안녕하세요. 어피니티 디자이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객체의 이동, 그리고 변형, 수정, 그리고 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서 했던 방식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객체의 이동 그리고 변형을 하기 전에요. 우리 일단 선택 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 툴이라는 거는 요 무브 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브 툴이 항상 기본이라고 했어요.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에는 무조건 무브 툴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에는 무브 툴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V키는 우리가 다른 단축키는 몰라도 요 V키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요 V키를 누른 다음에 객체를 직접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객체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혹은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객체를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확대를 해야 되겠죠? 확대는요, 왼쪽에 도구 모음에서 줌 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확대를 하시거나 축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혹은요,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해주시면 또 확대 축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려주시면 확대 축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컨트롤 마우스 휠 굴려주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편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 화면이 작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조금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안 맞잖아요. 이럴 때에는 컨트롤 0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업 화면이 요 영역에 딱 맞춰서 이렇게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0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우리 내비게이터 패널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내비게이터라는 거는 우리 지금 작업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위치라든지 혹은 여기에서 또 줌을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 화면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컨트롤 0번을 누르면 작업 화면 전체가 이렇게 딱 맞게 보이시죠? 근데 자, 컨트롤 1번을 누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 100%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컨트롤 2번 그럼 200%, 컨트롤 3번 400%, 컨트롤 4 누르면 800% 확대가 되어서 보이게 되고요. 자, 컨트롤 8번 누르면 실제 사이즈 뭐 100%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객체를 인쇄했을 때 딱 이 크기, 지금 모니터에서 보이는 크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패널들을 다 빼고서 이 상태로 여러분들 화면에 딱 A4 용지를 갖다 대시면 그 크기와 같이 요 작업 영역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A4 용지보다 작게 보이는 거고요. 얘가 100%가 됐다 하면은 실제 크기와 똑같이 지금 모니터 상에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의 어떤 실제 크기, 인쇄했을 때 얘 크기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1, 2, 3, 4, 컨트롤 8, 컨트롤 0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요 가로 폭에 맞춰서 보이고 싶다 하시면 자, 그때는 Alt Shift 0 그리고 자, Alt Shift 0 눌러주시면 지금은 이렇게 가로가 세로보다 길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세로형이다 그러면은 세로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로형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0번 하면 전체가 이렇게 작업 영역에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세로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가로 폭을 이 작업 영역에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Alt Shift 0 눌러주시면 이렇게 폭에 맞춰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객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확대해서 보려면 제 컨트롤 휠 눌러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보죠. 자, 근데 일일이 이렇게 하나 눌러서 또 이렇게 컨트롤 휠 누르기 귀찮아요. 그죠? 그러면 컨트롤 Alt 0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맞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객체가 또 안 보이면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Alt 0 눌러주셔도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단축키를 누르기가 귀찮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비게이터 창에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대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면 이동하실 수 있겠고요. 내가 손으로 직접 화면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요? 펜, 뷰 툴을 이용해서 손바닥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혹은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똑같이 자, V키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도 똑같이 요 핸드 툴, 뷰 툴이 실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화면 이동 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컨트롤 휠 또는 컨트롤 Alt 0 하면은 오브젝트 기준이다. 자, Alt Shift 0이다. 그러면은 폭에 맞춰서 하는 거다. 컨트롤 0 하면은 전체가 작업 영역에 맞춰진다. 컨트롤 1 100%, 2 200, 400, 800 이렇게 넘어간다. 실제 크기로 보려면 컨트롤 8 눌러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은 파일 메뉴에 보시면은 자, 에딧 메뉴에 보시면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키보드 숄트컷이라고 있어요. 키보드 숄트컷 가시면은 이렇게 기능들마다의 숄트컷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직접 내가 요 단축키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간단한 게 오픈 오픈은 컨트롤 O가 단축키입니다. 근데 나는 요게 좀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요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은 단축키를 직접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O 하면은 요거는 안 되나 보네요. 그러면 왜냐면 중복되거나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단축키를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복이 안 될 만한 거 그러면 뭐 컨트롤 P 바꾸려고 하니까 느낌표 뜨네요. 요거는 프린트 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뭐 컨트롤 Alt O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또 이제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게 또 쉽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가 있는데 그게 너무 길어서 계속 쓰기가 귀찮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단축키들도 있어요. 4개의 키를 눌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서 해주시면은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 조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설정하신 다음에 클로즈 눌러주시면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객체 선택, 무브 툴 상태에서 오브젝트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객체의 크기를 조절하시려면은 주변에 생기는 바운딩 박스에 점을 잡고서 이동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드래그. 자, 정원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원 그리실 때에도 그냥 그리면 타원형으로 그려지지만 Shift 누르면 정원으로. 자, 내가 찍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싶다. 컨트롤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객체를 회전시킬 때에는 객체를 클릭하면 나오는 요 가운데에 하얀색 점을 클릭해서 회전시키실 수도 있고요. 혹은 요 모서리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근처에 갖다 대도 똑같이 회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하단에 트랜스폼 패널을 이용해서요. 아래쪽에 레디우스 직접 회전의 요 각도를 입력해서 회전시키실 수도 있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준점 가운데 클릭하고서 로테이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열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기울기를 주는 거죠. 객체에다가. 그래서 가운데에 점에 근처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 대시면 양옆으로 이렇게 화살표 생기고 얘를 움직여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줄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객체의 크기를 설정하는 거는 트랜스폼 창에서 W와 H 값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로값 50, 세로는 80, 엔터 해서 크기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이 비율 그대로 객체를 조정하고 싶다. 그럼 옆에 있는 요 사슬을 클릭 해주시면 비율이 고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위드 값을 60으로 늘리면 H는 알아서 저 옆에 있는 늘어나는 비율만큼 알아서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변경 가능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객체 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객체 복사는요, 무브 툴을 누른 상태에서 객체를 클릭하거나 혹은 레이어를 클릭해서 객체가 선택이 되었으면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 해서 이런 식으로 제 자리에 원래 자리에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업 화면만 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오른쪽에 레이어 창을 보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을 때 같은 자리에 선택이 되죠. 자, 이게 레이어가 두 개인데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위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고서 이동시켜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조금 더 빠르게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객체를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아예 객체를 이동시키면서 복사, 이동 할 수가 있죠. 다시 컨트롤,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은 복사,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클릭하고서 컨트롤, 클릭, 드래그. 자, 근데 나는 이렇게 같은 높이로 옆으로 그대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일직선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되지만 자,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일직선 혹은 45도 방향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할 때에도 컨트롤 클릭 드래그는 복사잖아요. 근데 일직선 이동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이랑 쉬프트랑 같이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복사 가능하겠죠. 또는 오른쪽 키 눌러도 카피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컨트롤 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스트 컨트롤 V 이렇게 작업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또는 잘라내기를 하실 때, 저 객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잘라낼 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오른쪽 키 누르면 컷 해서 컨트롤 X 하면은 자, 원본 객체 자체를 잘라냈다가 컨트롤 V 다시 붙여넣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이동을 하면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도형은 항상 이렇게 다른 레이어로 새로운 도형 레이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라내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조금 필요 없는 객체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다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 이 여기서부터 쭈루루 요 아래에 하얀 마지막 원 빼고는 전부 삭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고서 레이어를 휴지통 누르시거나 자, 아니면은 클릭하고서 딜리트 키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지워지죠. 자, 근데 얘를 한꺼번에 지우려고 해요. 그러면은 자,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또 얘도 같이 선택을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클릭만 하면 하나씩만 선택이 되죠. 그런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가 선택하는 객체들이 같이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대신에 컨트롤 클릭은 이 작업 영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작업 영역에서는 Shift 클릭을 해주셔야 이렇게 개별 객체들이 같이 선택이 돼요. 보이시죠? 자, 근데 이번에는 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쭈루룩 다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고서 또 컨트롤 클릭 하셔도 되지만 자, 얘가 레이어가 막 10개, 20개씩 있으면은 10번, 20번을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맨 첫 줄을 클릭하고요. 어차피 이 사이에 있는 거 다 선택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줄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줄에서부터 마지막 줄 레이어까지 전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클릭하고서 자, 마지막 하나는 남겨둘 거니까 클릭하고 자, 아래에서 두 번째 줄까지 Shift 클릭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휴지통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요것도 클릭하고 딜리트 혹은 휴지통 해서 이렇게 3개만 다시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J 자, 레이어 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복제는 뭐예요? 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컨트롤 C는 그냥 복사만 하는 거예요. 복사만 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에 그냥 데이터로 저장만 되어 있는 거지 아직 실제로 복사 붙여넣기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야만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 혹은 객체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컨트롤 J는 아예 레이어 복제이기 때문에 자, 레이어 복제면 그냥 컨트롤 J 하면 바로 레이어가 이렇게 새롭게 복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레이어. 그래서 자, 또는 오른쪽 키, 레이어의 오른쪽 키를 누르면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어요. 이 듀플리케이트 누르셔도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레이어를 복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서는 어떤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서 그 영역을 복사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그냥 이미지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는 레이어 복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레이어에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컨트롤 J는 레이어 복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복제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요 도형은 어차피 도형 레이어 자체를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얘가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J의 또 다른 특성은요. 자, 제가 이 친구를 컨트롤 J 해서 복사했습니다. 복제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자, 이 복제한 레이어의 요 객체를 이렇게 자, 약간 오른쪽 상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제한 레이어를 컨트롤 J를 하면은요. 자, 아까는 분명 제자리에 복사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복제하고서 이동한 만큼 똑같이 또 복사가 됐죠? 자, 대신에 이거는 제가 컨트롤 J를 하자마자 이동한 값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컨트롤 J를 하고서 이제 다른 거 막 누르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만지다가 이거 이제 또 이만큼 복사해야지 하고서 다시 한번 컨트롤 J를 하면 그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자, 지금 제가 컨트롤 J 하고서 이동했어요. 그 다음 컨트롤 J 하면 이때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J를 하자마자 이동을 하거나 뭐 수정을 할 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우고 나서 자, 컨트롤 J 했죠. 한 상태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서 객체가 이만큼 줄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또 다른 거 하지 않고 바로 컨트롤 J 하면은요. 자, 제가 이동하면서 객체를 줄였잖아요. 그 값만큼 또 얘도 이동하면서 객체가 줄어들어요. 한 번 더 컨트롤 J 하면 이번엔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면서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오른쪽 하단으로 가면서 이번에는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변형시켰어요. 다시 한번 컨트롤 J 해주면 점점 기울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등간격 복사 같은 거를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제가 이렇게 꼭 컨트롤 J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 컨트롤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복사되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로 이만큼 이동해서 복사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J로 복제를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등간격 복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대신에 요거는 제가 복사하고 나서 컨트롤 J를 바로 해야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얘 만지고 얘 만지고 하다가 다시 컨트롤 J 해야지 하면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복제를 하자마자 이동시켰거나 변형시킨 거에 대한 값만 얘가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 보시면 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제자리에 복사가 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어떤 걸 만들 수가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기준점을 트랜스폼 패널에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잡고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뭔가 중간에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뭔가 중심에 뭔가가 생기죠? 그 다음에 제가 위로 하거나 뭐 이렇게 기준점을 클릭하면은 여기 가운데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뭔가 표시가 생깁니다. 자, 얘를 또 어디에서 찾으실 수가 있냐면 객체 오브젝트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위에 보시면 중심 표식 같은 아이콘이 있죠. 자, 요게 바로 중심 표시입니다. 그래서 얘를 Enable Transform Origin,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점이란 뜻이에요. 자, 기준점을 클릭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원을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자, 원은 어때요? 그냥 다 똑같은 방향이잖아요. 중심에서부터 다 똑같은 거리니까 티가 안 나죠? 자, 근데 이 중심 표식을요,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이동 표시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회전을 하면 자, 내가 이동시킨 이 중심,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또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중심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가운데쯤에다가 두겠습니다. 조금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 객체를 컨트롤 J로 복사할게요. 그 다음 자, 객체를 트랜스폼 패널에서 로테이트 값을 한 60도로 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J 하면은 자, 우리 컨트롤 J 하면 뭐예요? 내가 이동한 만큼 또 등간격 복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컨트롤 J 하면은 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런 원형 배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J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 객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잘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객체 선택, 이동, 복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이렇게 기준점도 이동시켜 보시고요. 다음에 자, 어떨 때는 또 컨트롤 J 했을 때 안 돼요. 그러면은 얘는 내가 뭔가 다른 작업, 뭐 다른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객체를 그냥 한 번 클릭했는데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하고서 바로 내가 이동을 변형을 한 거에 대해서 바로 또 컨트롤 J를 하셔야 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연습을 해보시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